최근에 시진핑이 3여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 전임자들도 미처 하지 못했던 건 그 3여임을 함으로써 종신 집권의 길을 열어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진핑의 사주를 제가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시진핑한테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은 정적의 냉정 신속하고도 확실한 제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후진타워가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정적을 과감하게 신속하게 확실하게 제거해야만이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의 발전이 또는 희망이 보일 거라고 좀 보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시진핑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진핑은요, 여러분들, 조우로 보면은요, 여기 4호,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정화니까, 정화 신강사주죠. 그리고 조후로는 너무 뜨거우니까 금수가 용신이다. 금수가 용신이고, 또 신강하니까 역시 또 금수가 용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화가 또 신강하니까 축토, 진토도 용신이 됩니다. 축토, 진토도. 왜 그러냐면은 축토는 11의 땅이라 해서 굉장히 추운 흙을 얘기하니까 이 뜨거운 그 여름의 기운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축토도 용신이 되는 거고요. 또 진토도 용신이 되는 겁니다. 진토도. 진토도 이게 습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우로 다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죠? 조우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이것도 용신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록 무기합 화는 맞지만 계수가 편관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합 화는 맞아, 그렇지만 계수가 편관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진핑의 사주 계수가 편관으로 있다. 그럼 뭐죠? 이 편관은 이준석하고 다르게 편관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편관이 용신이라는 얘기는요, 냉혹하다. 그리고 강한 결단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단력이 있다. 아싸라는 거죠. 생각보다 아싸랍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편관이 용신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고 정치가 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정화입니다. 정화니까 뭐다? 음흉하다 보시면 돼요. 속이 깊어요, 생각보다. 속이 깊지만 정화 신강이니까 할 얘기는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주고, 또 여기에 정유일주라서 이 편제를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용신인 사람들의 특징보다 꼼꼼합니다. 네, 꼼꼼하다. 그리고 이렇게 화생토가 또 될 수 있어요. 화생토가. 그러니까 상관이 용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촉이 좋고요. 나머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시진핑 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로서 굉장히 좋은 사주다. 다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 그 시중신, 아버지 시중신이 문화혁명 때 추방이 돼가지고 시진핑도 동굴 생활을 했어요. 동굴 생활을. 거기서 왕치산과 친해진 거예요. 왕치산. 지금 제2인자 왕치산. 그 동굴 생활 하면서. 그래서 시진핑한테는 어렸을 때 그 불행이 그 상당한 밑거름이 된 거예요.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는. 왜냐하면 그 동굴에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사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나름대로 지략을 배우지 않았겠냐. 전략, 처세를 배웠다,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요, 불이 강한데 어렸을 때 정사예요. 아주 작살나는 운입니다. 작살나는 운. 거기다가 병화까지 와 있어요. 얼마나 나쁩니까, 운이. 그렇죠? 정사, 병진. 그리고 또 을묘가 왔어요. 이렇게 을묘가. 보시면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쭉 4대 운까지가 지신인 목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귀신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을 때는요,
그래도 이 세 번째를 넘어가면 오히려 이 네 번째는 어느 정도 그 항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귀신에 대한 적응력을 할 수 있어요. 놀라운 힘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어렸을 때 너무나 불행하게 너무나 힘들게 자랐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힘들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주가 워낙 좋고 그래서 그거를 잘 넘기면서 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왔다. 시진핑의 또 일화가 뭐냐면 공산당 당원 입당하는 거를 10번이나 했습니다. 10번. 그러니까 10번 만에 비로소 공산당 당원이 된 거예요. 시진핑의 연에 용신이 있다라는 건 부모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태자당으로 그 성공의 어떤 기반이 되죠. 바로 이 시중신 때문에. 그래서 이 험난한 생활을 다 이겨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운은요 이렇게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청 나쁘면요 그 다음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계속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하면은 그 고난이 벗겨진다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파이팅만 해준다면. 물론 사주 원국에서 파이팅 할 수 있는 그 기운이 나와야겠죠. 그것이 정 없다면은 차라리 심상이라도 길러야겠죠. 마음의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28세 때 이전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공산당 입당 10번이나 실패하다가 비로소 28세 때 처음으로 관리가 됩니다. 광동성 이석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하직. 그러니까 고관작이 아닙니다. 말이 제2석이지. 그냥 낮은 직급에 28세에 들어왔다. 28세 그때 어때요? 바로 묘에서 낮은 직급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28세 때 처음으로 이제 공산당 입당도 더불어서 또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운이 또 힘들었다라는 거는 아마 이석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눈치밥을 많이 먹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치밥을. 그리고 나서 또 갑인도 이게 또 귀신이잖아요. 갑인.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고생을 엄청 하면서 관리 생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태자당이었기 때문에 승진은 될지 모르지만은 뭔가 정적이 많이 도사롭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용신운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개축부터 용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축부터. 그렇죠? 축이 용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축유합금이 되고 또 이게 사유축이 되면서 금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축이. 그러면서 또 시베리아의 흙이 되니까 이 사유축에서 완전히 자, 요 사유축에서 완전히 획기적인 운의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완전 용신이요. 이렇게 용신 유금이 다 합을 치니까 얼마나 큰 용신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48에 드디어 푸젠성, 복건성 그 서기가 되는 겁니다. 48에.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고관 대작이 이때 시작됐다. 정치가로 성공한 거는 48세부터인 겁니다. 48세에 어떤 있었냐? 바로 사유축 금국으로 용신금이 최대한 맥시마이즈 되면서 크게 성공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사주 이 명략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수강생들 일요일 날 이제 가르치는데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한 석 달, 두 달에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사주를 어느 정도 이제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친구한테서 잘 맞췄다고 10,000원을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역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대로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된다면은 저는 뭐 6개월이면 충분히 그 어느 정도 사주 풀 수 있는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 막 이렇게 봅니다. 이게 명리학을요 어렵게 가르치면 한정이 없어요. 어렵게 가르치면은 근데 저는 웬만하면 쉽게 사례 위주로 가르치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남의 사주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도 영상을 계속 보면요. 그리고 요 기본적인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취문신싸움 요것만 외우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충분히 좀 재밌게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요 계축의 축에서 사유축 금국으로 천지개벽이 되면서 푸젠성 서해가 됩니다. 48세. 자, 이게 푸젠성이 되면서 이제는 탄탄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탄탄대로. 왜 탄탄대로 달려가느냐? 42세부터 드디어 운이 바뀐 거예요, 운이. 42세부터 운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의 고난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탄탄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60세 주석의 승계가 돼요. 후진타오의 후임자가 지명이 되면서 61세 주석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천하를 잡은 거죠. 61세 주석이 되면서.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보세요. 계축도 용신이고 임자도 용신이거든요. 다만 여기 자가 되면 뭐가 된다? 좌우충이 되는 거예요. 자, 좌우충은 제가 뭘 했습니까?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는 뭐냐면 조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좌우충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원국에 자아가 있어요. 그게 기신인데 오화가 오면서 오화 대운이 오면서 조우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기신 자아를 충하기 때문에 발복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시지에 미토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아가 오면서 좌우충이 됐지만 이 좌우충보다 기신 오화를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는 조후로 용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석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전후에서 보시라이라든가 뭐 저윤캉이라든가 뭐 그런 인간들 다 수청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사주를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고 전략적이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저는 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바로 정적들을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고 냉정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재임 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최소한 10년 정도, 10년, 15년에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기랄까? 융성기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시진핑을 닮아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냉정하게 신속하게 정책 제거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물론 시진핑과 사주 구조는 다르니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시진핑처럼 이걸 해야겠다 정책 제거만 하는데 제대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과감하게 냉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적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대한민국의 앞으로 10년, 20년의 미래가 훨씬 더 밝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번에 문재인이 여러분들 풍산계 한 달에 250만 원 그거 안 준다고 파행한 거 그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5년이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간이 여러분들 완전 쫄보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인간이 무슨 영화를 보고 말이야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파헤치고 작살내고 태양광 풍력하면서 그 밑에 이상한 애들 막 헤쳐먹게 하고 그쵸? 나라는 무슨 저기 종북주의가 돼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완전히 구실되다가 평화쇼나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가 평화쇼란 걸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문재인이 이미 알았었다. 이게 엉터리라는 걸. 시간을 벌어준다는 걸 알았다고 좀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해야 되는 건 다 했어요. 원전 없애,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받는 연금이 얼마인데, 예? 그 풍산개 그거 3마리, 양육비 2,250원 정도 파양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게 정상입니까? 한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개 3마리 그 250만 달라고 한 것도 웃긴 얘기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진화운이 너무나 불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후로는 절대 좌파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겠다.
좌파에서 대통령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제가 볼 때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행히 그 한동훈이라는 그런 또 이 인물이 나와가지고 마침 운도 참 좋아요. 한동훈 씨가. 자, 그래서 시진핑 60세 주석이 딱 된 거예요. 그러고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신에도 용신이에요. 신에도 용신이다. 그래서 해에서 연지충이 사이충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사화가 기신이니까 사이충이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인신사해에서 이건 천하를 얘기해요. 천하. 인신사해. 천하. 그래서 이 연지 사이충은 큰 의미는 없지만 오히려 천하를 주름 잡는 데 쓸 수 있었다. 그리고 해수는 기본적으로 용신입니다, 여러분들. 충이 올 때 월지충이 가장 세고 그다음 일지가 세고 그다음에 시지가 세고 연지충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충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해수가 와서 출세의 기운이 또 한 번 오기 때문에 이 해에서 삼연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가 임인년이죠. 정임합이 또 된 거예요. 정임합이 관합을 되면서 뜻대로 잘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또 이제 삼연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종신집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고비는요. 그 고비는 종신집행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고비는 바로 이 술대원에서 고비가 올 거라 봐요. 술에서 조금 고비가 올 거라 보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먼 날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설사 종신집권이 안 되든 말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82세 기후 또 이것도 다 용신운인가 용신. 기토는 좀 별로지만 유금이 워낙 좋아서 이 말년은 참 좋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는요 운이 아주 급하게 기울어 가면서 나이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동영상 제일 최초로 이게 바로 뭐였다? 아베 신조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중했으니까. 뭐 박원순 뭐 등등등 넥슨의 김종주 뭐 웬만한 정치인들은 거의 다 윤석열 대통령 된다 3년 전에 예언했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새로운 세상을 할 거라고 제가 이미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진핑 사주를 봤는데 참 좋은 사주에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20, 30년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년 이후부터는 쫙 복을 타고 가고 말년까지도 상당히 좋다. 다만 고비가 어디냐? 이 술이 아마 큰 고비가 될 거라 봐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때 이 술을 어떻게 넘기느냐? 저게 70한 5세, 70한 6세, 5, 6세, 75, 6세에서 이제 쭉 흘러가는데 이 술은 상당히 심각해요, 사실은. 이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술이 아닙니다, 이게. 70한 대충 6세에서 82세까지 이때 이 5, 6년은 시진핑이 상당히 고비가 될 거라 보고 이 고비를 현명하게 잘 넘기기만 하면 잘 넘기면은 82세부터 말년이 상당히 좋다. 이 술이 절대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